런던 명문 예술고 학생 19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인천공항 해외 여행객 수천 명이 오가는 혼잡한 공항 한복판에서 말이죠. 영국 NHS 시스템에서는 구급차만 45분, 히드로 공항 의료진도 이런 집단 응급 상황은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을 상황. 그런데 그 순간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의료진이 3분 만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47분 후 19명 모두가 멀쩡히 일어서 있었죠. 영국 교육부가 정책을 바꾸고 전 세계가 경악한 K-메디컬 시스템. 지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헬렌입니다. 런던에서 2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왔죠. 하지만 2024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런던 예술고등학교 학생 19명과 함께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죠. 12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가보는 아시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던 중이었죠. 갑자기 에밀리가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에밀리가. 제임스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에밀리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열이었죠. 저는 즉시 에밀리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거웠습니다. 괜찮다, 에밀리.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올리비아도 복통을 호소하며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예감이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어지러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1명, 2명, 3명. 아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9명 중 17명이 동시에 증상을 보였어요. 고열, 복통, 구토, 탈진.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들을 보며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99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병원까지 가려면 또 30분. 아이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저는 영어로 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19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5년 전 딸 소피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수막염으로 쓰러졌을 때 영국 NHS 시스템의 느린 대응 때문에 결국 소피아를 잃었죠. 안 돼. 또 이런 일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외국인이며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체온이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계속 토하고 있었고 제임스는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지만 낯선 공항에서 혼자 19명의 위급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공항 직원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응급 상황입니까? 영어를 하는 직원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19명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과 복통, 구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한국어로 빠르게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긴급 상황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의료팀이 곧 도착합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의료팀이요? 공항에 의료팀이 있다는 건가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영국의 NHS 시스템을 떠올려 보니까요. 응급실에 가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특히 소피아가 아팠을 때.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 5년 전 그날 소피아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즉시 99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는 언제 와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대기 시간이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45분. 그 긴 시간 동안 소피아는 제 품에서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또 30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또 1시간.
뇌수막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의사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하지만 영국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아이들을 보며 똑같은 악몽이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의 열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면 지금쯤 119도 안 왔을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를 떠올리며 PTSD가 다시 시작됐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선생님, 제가 죽는 건 아니죠? 에밀리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괜찮다, 에밀리. 곧 도움이 올 거야. 하지만 정말 도움이 올까요?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느리면 아이들은 누가 지켜줄까요? 제가 또다시 무력한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잃게 될까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공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신고한 지 정확히 3분 후였습니다. 갑자기 공항 복도 끝에서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공항 보안 요원인 줄 알았습니다. 응급구조팀입니다. 그들이 영어로 소리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료진이라고요? 3분 만에요. 이게 가능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거든요. 의료진 6명이 순식간에 아이들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각자 손에는 태블릿과 의료기기들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이었습니다. 학생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팀장으로 보이는 김 간호사가 영어로 물었어요. 약 10분 전부터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열, 복통, 구토.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의료진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한 명은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다른 한 명은 혈압을 측정하고 또 다른 한 명은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컬러 코딩 시스템 적용합니다. 김 간호사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의료진들이 아이들에게 각각 다른 색깔의 태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태그를 받은 아이들은 5명이었어요. 에밀리와 제임스, 올리비아가 포함됐죠. 노란색 태그는 8명. 초록색 태그는 6명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김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빨간색은 응급처치 우선, 노란색은 관찰 필요, 초록색은 안정 상태입니다. 우리만의 분류 시스템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영국 응급실에서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스마트 태블릿을 활용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각 학생의 상태를 입력하고 어디론가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의 상황 보고 완료. 추가 인력과 장비 요청합니다. 김 간호사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그러자 5분도 안 돼서 또 다른 의료진 4명이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공항 응급 시스템이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일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아닐까요?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의료진들은 각자 맡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 측정, 혈당 검사, 전해질 상태 확인. 마치 병원 응급실이 공항으로 이동해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장비가 공항에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김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인천공항 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실 수준의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영국에서는 공항에 응급처치용 밴드와 간단한 의료진만 있을 뿐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조금씩 의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괜찮다, 에밀리.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계셔. 저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첫 신고가 들어온 지 47분이 지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은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김 간호사의 말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제임스, 올리비아. 방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아이들이 멀쩡히 앉아 있는 겁니다. 19명 중 17명이 앉아 있네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 47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의료진은 각 학생에게 수액과 전해질 보충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혈액 검사까지 공항에서 바로 실시
실시했어요. 집단 식중독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비행기 기내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 간호사가 진단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됐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액, 전해질 보충, 진단, 분류, 회복까지 모든 과정이 공항 안에서 완료된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한국만 이런 건가요? 제가 김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그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인천공항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다국어 지원 의료진,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히드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구급차 호출, 병원 이송, 응급실 대기.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에밀리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다던 아이가 이제는 멀쩡했어요. 응. 이제 다 괜찮아.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소피아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김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상태는 모두 안정적입니다. 1시간 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문제 없으면 일정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국에서는 저는 감사 인사를 시작했지만 말이 막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김 간호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없어요. 전혀요. 공항에서 이런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마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국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아이들은 의료진이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 의료진 정말 대단해요.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료 시스템이구나. 환자 중심의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 말이에요. 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김 간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간호사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런던 의료 시스템에선 불가능한 일이 인천에선 벌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항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김 간호사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99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기다려야 해요. 최소 30분은 걸리죠. 그 다음 병원까지 이송하고 응급실에서 또 기다리고 최소 2~3시간은 각오해야 합니다. 김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처럼 공항 내에서 바로 처치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없어요. 상상도 못 해봤죠.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고 저는 계속 인천공항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공항에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니. 영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영국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 시스템. 제목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정말인가요? 3분 만에 의료진이 왔다고요? 영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네요. 우리 NHS도 이렇게 빨랐으면. 그 글이 학교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로 그리고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가디언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헬렌 선생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한국공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요. 가디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지? NHS 개선이 시급하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어요. 샵 인천 메디컬 시스템 샵 코리아 메디컬. 영국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공식 보고서 작성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학생 안전을 위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을 새워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 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 제출 한 달 후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렌 선생님, 정책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학생 안전을 위해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 차관이 말했어요. 앞으로 모든 아시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은 인천공항을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보고서가 국가 정책을 바꾼 거예요. 또한 다른 국가들과도 공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BBC에서 특집 뉴스로 다뤘어요. 영국 교육부 한국공항 의료 시스템 인정, 정책 전환 결정, 가디언, 텔레그래프, 타임즈,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기사화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바꾼 건 의료진이 아닌가요? BBC 인터뷰에서 앵커가 저에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김 간호사와 인천공항 의료진들이 보여준 시스템이 우리 정부를 움직인 거예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교육부에서 문의가 쇄도했어요. 영국이 정책을 바꿨다면 우리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유럽연합에서도 공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다뤄졌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오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국 교사 헬렌, 인천공항 의료 시스템 세계에 알려. 외국인이 인정한 K-메디컬 시스템. 김 간호사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들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간호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해진다니 기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영웅은 자신이 영웅인 줄도 모른다는 걸. 몇 개월 후 영국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아시아 교육 교류는 인천공항 경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소피아를 떠올렸어요. 5년 전 잃었던 딸.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렌 선생님, 국제뉴스 특집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한국 공항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간호사가 화상 연결로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헬렌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김 간호사의 얼굴을 다시 보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6개월 전 공항에서 19명의 아이들을 구해준 그 손길이 말이죠. BBC까지 움직였다고 들었어요. 한국의 공항 시스템이 교과서에 실린다면서요. CNN 앵커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공항협회에서 인천공항을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했어요. 김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전 세계 공항들이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쓴 하나의 보고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헬렌 선생님, 처음 인천공항에서 그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앵커가 저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거든요. 3분 만에 의료진이 왔고 47분 만에 모든 아이들이 회복됐어요. 그 경험이 정책 변화로 이어졌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김 간호사와 인천공항 의료진들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김 간호사와 개인적으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헬렌 선생님.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들이 제 아이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때 김 간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독일 뮌헨 공항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대요. 프랑스 샤를드 골 공항도 검토 중이고요. 정말요? 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대한민국 공항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는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니.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공항협회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인천공항 응급의료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 모델로 선정합니다. 모든 회원국 공항에서 이 시스템을 참고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BBC에서 또 다른 특집을 만들었어요. 가디언지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뉴욕 JFK 공항.
로스앤젤레스 렉스공항에서 인천공항에 시찰단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항 시스템 세계 공항 교과서에 들어갈까요? 제가 CNN 인터뷰에서 했던 질문에 답이 나왔어요. 정말로 교과서에 실리게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헬렌 선생님, 올해 최우수 교사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국가 정책을 바꾸고 국제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전무합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의료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날 밤 김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도 이 상의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김 간호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셨죠.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경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라는 걸 말이에요. 1년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온 거였어요. 런던의 다른 학교 학생들 25명과 함께 말이죠. 선생님, 여기가 그 유명한 인천공항이에요. 학생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래, 여기가 바로 그곳이야. 저는 1년 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공항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곳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 의료센터 표지판을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헬렌 선생님, 김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1년 만이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는 잠시 근황을 나눴습니다. 김 간호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시찰단이 어제 갔어요.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온 거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감사 편지 쓰면 안 될까요? 감사 편지? 네, 1년 전 우리 선배들을 구해준 분들에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은 각자 편지를 써서 의료센터에 남겼습니다. 친구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편지들을 읽는 김 간호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아이들아.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무 사고도 없었고 아이들은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습니다. 1년 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공항이 이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선생님, 다음에도 한국 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니까. 출국 게이트로 가는 길에 의료센터 앞을 지날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또 다른 응급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빠르고 정확하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나라의 시스템을 믿겠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그리고 인천공항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김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24시간 사람들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도 나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되면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한국만큼 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런던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의 작은 친절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인천공항 의료센터에서는 김 간호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죠. 이것이 바로 진짜 한류가 아닐까요? K-팝이나 K-드라마가 아닌 K-의료 시스템. 사람을 살리는 한국의 힘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